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1,000 선의 목표가가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으면서 결국에는 16% 정도의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의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에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나스닥은 장중 최고치에 도달을 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은 미국 증시뿐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고요. 일본 증시 역시나 어제 사상 최고가를 터치하게 되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시장들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상단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 지지부진한 국내 증시 속에서 투자 전략을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입니다. 모닝쇼에서 이 한 주간의 마지막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이 연준의 2인자의 멘트를 좀 보실 텐데요. 미국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고 있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 올해 말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면서 성급한 금리 정책의 전환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퍼슨 부의장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경제가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발전한다면 올해 말 정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너무 많이 완화하는 위험 자체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면서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멘트를 했는데요. 과도한 완화는 물가 안정 회복 과정을 중단시키거나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관계자들 거의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는 꾸준하게 살피되 일단은 하반기쯤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멘트와 이 제퍼슨 부의장도 역시나 결의 같은 멘트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은 올해 말 기준금리의 평균 예측치를 4.6%로 전망하면서 25bp씩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물가 데이터들을 보시면 1월 CPI도 그렇고 1월 PPI도 일제히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파월 의장을 포함해서 연준 관리자들은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더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연준 전반의 스탠스가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에 의사록 어제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관련해서 2%까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지 신중하게 데이터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멘트가 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퍼슨 부의장도 이달 초에 발표됐던 CPI 데이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으며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다다르는 과정이 힘들 것 같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혹은 일각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은 올해 지출과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며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함께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근원 PCE 물가지수, 연준이 가장 좋아하고 참고하는 PCE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2.8%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매주 발표되는 데이터 보시죠. 미국의 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2,000건 감소한 21,000건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가 21만 6천 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데이터 자체를 보시면 하향 안정화되는 데이터가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중순 이후에 20만 건 초정도에서 계속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20만 건 선에 대한 바닥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면요. 2월에 186만 2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는 2만 7천 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실직자들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이들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경우에는 10월 들어서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11월 하순 이후에는 계속해서 180만 대에 좀 머물고 있는 데이터가 꾸준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관련 지표도 역시나 연준의 스탠스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올해 1월에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큰 폭으로 증가해 물가 상승을 좀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매주간 발표되는 데이터를 보시면서 이런 스탠스도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1월 유로존의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발표됐던 예비치와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해 12월 2.9% 상승보다는 이 상승폭 자체가 0.1%포인트 정도 둔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12월 CPI는 11월 2.4%에서 2.9%대로 0.5%포인트 강한 반등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데이터에서는 다시금 0.1%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흐름을 기록하게 되면서 물가 둔화에 대한 시그널 다시 한번 파란불이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1월 연간 인플레이션이 8.6%였다는 점을 기억해 봤을 때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큰 폭으로 누그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월의 CPI는 전월 대비했을 때는 0.4% 정도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물가, 이 변동성이 좀 큰 지표들을 제외한 근원 CPI도 함께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에서는 3.3%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속도 자체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끈적하게 둔화가 되는 데이터가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의 데이터까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로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땠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